네, 그럼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함 차장님과 함께 하니까 든든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앤드 반도체 내년엔 회복할까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올해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이렇게 힘들었을지 정말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다행인 거는 이 자동차 반도체 섹터가 다시 힘을 내주면서 연말에 시장의 분위기를 밝게 바꿔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유독 이 섹터들에 대한 비유가 좀 공포스러울 만큼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급격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좀 긍정적인 비유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주 시작 날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민영 씨랑 함께하는 방송인데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아요. 이것이 네. 기쁘다라는 것이 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 뷰로서는 지금이 조금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 올해 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올해 산타랠리는 이제 좀 시간을 뒤로 늦춰서 내년 1월 9일에 올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네. 왔는데 산타가 왔는데 이제 자가격리 2주 있다 보니 예.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대 심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일단은 장이 안 좋다 좋아진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니까 좋아지는 거고 파니까 안 좋은 거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니라 왜 그랬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안 좋았던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일제 코로나 여파로 공장이 가동이 멈췄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공장이 멈췄던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고 수율 자체가 맞춰지지 않았으면서 거기에 이제 여파로 자동차까지도 생산해 지금 자동차를 사고가 나서 입고가 되면 이것을 고쳐갖고 나오는데도 이 부품단이 안 돼서 좀 늘어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이것이 좀 해법이 맞물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이번에는 오미크론 여파에서도 다시 경제 셧다운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개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하나의 악재는 지워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안 좋았었던 이유는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 있었고 자동차 또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고 살 사람은 샀다라는 점과 가전 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충분히 이뤄냈었기 때문에 반도체도 여기에 따라서 올 여름이 피크아웃이었고 하반기로 가면 늘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싹 이것에 대한 노이즈는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은 내년에는 서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연간 판매 대수가 한 14억만 대 정도였는데 14억 대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부담됐었던 반도체 쪽이 PC 쪽이든 서버 쪽이든 PC 쪽은 좀 어느 정도 정체 구간인다 하더라도 핵심이 사실 서버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래서 D램 서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견이 바뀌어가면서 긍정적인 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피크아웃 논란도 지금 지워져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었죠. 이것이 네. 우리 증시가 좀 답답했었던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우리 증시가 안 좋았었던 맞아요. 이유를 어떻게 찾아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끼인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계속 불편한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중간에 껴 있었거든요. 요소수 문제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 너희 줄을 어떻게 쓸 거니에 대한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압박이 돼 있었을 때 거기에 또 그 공급자 단에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미중 간의 싸움에 중간자들이 껴여 있는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ING 속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수급적으로 꼬여 있었던 실타래가 12월 초부터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서도 이 수급의 실타래가 좀 해법을 찾아가
찾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네.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사실 돈을 확 풀어버려서 유동성을 확 늘어나 버리면 특정 자산에 버블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뭐 유가로 갈 때가 있고 금으로 갈 때가 있고 증시로 올 때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한번 크게 올랐고 지금 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버블이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절대 지금 증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한 노이즈를 한번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증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코인 시장이 이 부분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증시를 아프게 했었던 요인들이 다 지워나가고 있고 네. 한국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으로 떠났던 투자자들이 이번을 계기로 한국 증시로 좀 돌아오거나 코인판으로 갔었던 자금이 다시 증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지금 이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자동차 쪽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대형 자동차 부품사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자동차 쪽이 좀 이제 좀 길을 펼 수 있을까요? 딱 기로에 있었던 자리였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여기서 밀리면 또 시간을 받고 내년에나 봐야 되겠구나 하는 자리에서 네. 너무나도 반가운 모습을 다행이네요.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자동차가 특별히 좋다. 뭐 전통 엔진 포기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미래차 쪽으로 올인하겠다, 네. 집중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뉴스에 반응했다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가 그 FCBGA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원래 그 전에 있었었어요. 그 토크 주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했었는데 이번에 공식 발표하면서 주가가 삼성전기가 전혀 몰랐던 생뚱맞은 뉴스가 나온 것처럼 대단한 호재가 나온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똑같은 뉴스에서 반응하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애플카 뉴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애플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공개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이슈 속에서 뭐 LG 이노텍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LG 전자로 온기가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삼성전기가 따뜻하게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애플카가 자율주행하는데 현대 기아차가 안 할 이유가 네. 없죠. 안할 당연히 수도 없죠. 그렇지 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그 수급의 온기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전 차장이 와버리게 되면 지수가 상당히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템포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차장에 대한 큰 시그널을 삼성전자 이어서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좋은 이란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방향을 잡았던 네.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현대 기아차가 이런 모습이라면 전통 수소차도 있잖아요. 수소차 부품주부터 해서 전통 자동차 소형주 단의 온기가 확산되는 네. 여기저기서 막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큰 판을 현대 기아차, 뭐 만도, 현대위아라는 네. 종목들이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판은 짜여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해야 할까요? 또 탑픽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될까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이 뭐냐라면 기아예요. 기아를 예전에 저랑 같이 방송을 네. 했을 때부터 강조해 네, 주셨는데 기아가 가장 센 종목입니다. 네. 다른 놈들은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고 기아는 지금 현대차는 3%를 넣고 기아는 좀 못 미쳤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은 키 맞추기 형국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밀렸다가 네. 올라오는 거고 기아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아가 어느 날 5% 이상 올라가는 날 저는 남은 현금을 기아에다 다 어느 날 몰아넣을 가능성에 대한 염두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삼성전자 62,400원에 다 샀던 날의 준비를 기아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현대차 그런데 기아는 아니네. 그렇지. 현대차가 맏형이라서 먼저 가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의 대장은 기아차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주봉을 보시면 알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자동차 만도 현대위아 뭐 다 얘기할 수 있을 거 만도가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조금 소외되지 않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적 분할 자체는 악재가 아니다. 물적 분할된 기업이 상장을 하면
하면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따뜻했던 이야기에 대해선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70조에서 상한가 한번 가면은 100조면은 시총 2위 가에 그쵸. 되는 사상 초유일이 발생하게 네. 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의 시점에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수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새로운 판을 짜셔야 됩니다. 그 직전까지를 봤었을 때 일단은 자동차 안에서 대장은 기아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 현대 글로비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현대 글로비스 이야기가 1년 전에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의선 체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아갔었거든요. 글로비스 비중이 네. 지분 비중이 정의선님께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뛰어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K카도 상장됐는데 뭐 중소기업들에 대한 뭐 피해를 준다? 이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성이 있잖아요. 진짜로 맞는 가격을 주고 사는지 좀 모르죠. 모르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대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이쪽 시장에 대해서 건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 뛰어든다라고 하니 글로비스가 지금 B2B에서는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비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만도가 분할했지만 상장을 안 시켰죠.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 현대 오토에버가 어떤 미래차와 관련된 플랫폼 시스템을 얘네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어떻게 자율주행 관련된 뭐가 이렇게 선긋게 하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플랫폼 시스템으로 해서는 이 기업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 봤었을 때 현대 오토에버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거의 대장격에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강한 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놈들을 관심을 갖고 보신다고 한다면 기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 중고차 뛰어든다 그러면 글로비스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 콕 집어 드렸으니까요. 잘 메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얘기 좀 정리해보고 반도체, IT 부품 관련주도 볼게요.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모처럼 8만 전자로 반등을 했고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지난주 휴장 전 거래일에서 나스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내년도를 이제 봐야겠죠. 반도체 업황 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장대봉이 떠서 85,000원을 딱 찍어주면 야 이거는 전혀판 새로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8만 원부터는 정확한 매물대가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이 다 받쳐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럼 제가 한계치를 8만 3,000원에서 4,000원, 3,000원, 4,000원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좀 햇빛 전망을 할 수 있는 반등의 임계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목에 차 있을 차가고 있고 이제 85,000원 정도 가면은 이제 또 에너지 솔루션 상장됐을 때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놈들 대비 삼성전자는 낮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지수의 움직임도 좀 포트의 재편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쓰인다 했었을 때는 네. 뭐 85,000원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반등의 임계치는 어느 정도 좀 와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투자분들도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8만 2, 3천 원이 워낙 오랫동안 있었던 자리라 이 가격대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제가 삼성전자는 좀 무거울 겁니다. 소부장으로 보셔야 돼요. 라는 제 의견이 정확하게 틀렸지만 그렇다고 소부장이 안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기분 좋은 틀림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저항선에 돌파하기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아니라면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반도체가 나쁘냐? 절대로 외국인들 그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절대 나쁘게 뭐 나쁘게 본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서버 투자는 내년에 본격적인 계획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면 그러면 2022년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반도체 쪽이나 IT 쪽에서 최선호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이 지금부터는 될까요? 이제 진짜 소부장이 좀 유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큰 부러짐만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소부장은 이제 좀 뛰어놀 수 있을 텐데 DDR5 관련 칩 쪽이요. 이제 그 반도체 칩이 이제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아비코전자가 있잖아요. 이 종목들은 좀 먼저 올라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소부장이 밑에서 올라오는 놈들이 있는데
DDR5의 변화는 서버 D램이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투자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안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게 될 때 늘 이럴 때 가던 놈이 더 가요. 가던 강한 놈이 더 강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날 다행스럽게 조금 뭐 쉬는 모습도 좀 보여주어졌었는데 이쪽 안에서 해법을 아직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이쪽이 대장이 지금 현재 있어도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장에 좀 집중하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DDR5 칩 쪽 다시 한번 심텍, 대덕전자, 아미코전자, 코리아 서킷 안에서 나의 종목에 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최선호주까지 알려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